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를 돌아 들어가면 아늑하게 자리 잡은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크고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마음씨가 무척이나 곱고 사람들을 늘 따뜻하게 품어주던 큰어르신이 살고 계셨는데 불행히도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앞을 분간하기 어려우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밝고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며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집안의 하인들까지 한 식구처럼 다정하게 거두어 주시며 마을 전체에 넉넉한 덕을 베푸시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계셨답니다. 그 크고 따뜻한 기와집 안에는 어릴 적부터 부모를 잃고 오갈 데 없이 거리를 떠돌다가 큰어르신의 크나큰 은혜를 입고 자라난 심성 곱고 충직한 하인 동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자신을 거두어주고 친자식처럼 아껴주신 큰어르신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하루하루 진심을 다해 모셨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안의 온갖 내근 일을 도맡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큰어르신 역시 묵묵히 곁을 지키며 자신의 수족이 되어주는 동수를 누구보다 깊이 신뢰하시고 무척이나 아끼며 집안의 대소사를 믿고 맡기실 정도로 각별한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동수는 가장 먼저 일어나 깨끗한 우물물을 길어와 큰어르신이 세수하실 물을 정성스럽게 데우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큰어르신이 행여나 턱에 걸려 넘어지실까봐 마당에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 꼼꼼하게 치우고 팻마루를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으며 늘 주인의 걸음걸이가 편안하시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수의 이러한 지극한 정성 덕분에 눈먼 큰어르신은 비록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셨지만 마음만큼은 늘 환한 빛으로 가득 찬 것처럼 평온하고 안락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큰어르신이 계시는 기와집은 언제나 훈훈한 온기가 가득했고 가난하고 배고픈 마을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 갈 수 있는 넉넉한 안식처이자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동수는 솥단지에 가득 밥을 지어 주먹밥을 만들고 담장 너머로 찾아오는 불쌍한 이웃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큰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을 대신 전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으며 기와집 마당에는 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날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어느 늦은 가을날, 집안의 기둥이셨던 큰어르신에게 갑작스럽고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병마가 소리 없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평소 앓는 곳 하나 없이 정정하셨던 큰어르신이 하루아침에 자리에 누워 식음을 전폐하시더니 원인을 알 수 없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 며칠을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그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청천벽력 같은 주인의 죽음을 맞이한 동수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슬픔에 빠져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하늘이 떠나가라 통곡을 했고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 모두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따뜻한 온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고 주인을 잃은 거대한 기와집은 덩그러니 남아 스산한 가을바람만이 텅 빈 마당을 쓸고 지나가며 깊은 적막과 슬픔만이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슬픔을 억누르고 눈물을 훔치며 큰어르신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정성껏 모시기 위해 장례를 준비했고 상복을 입은 채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주인의 넋을 기리는 제사상을 차리고 또 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들어 자신들에게 늘 넉넉한 덕을 베풀어 주셨던 훌륭한 큰어르신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고 산천의 초목들마저 시들어가며 슬퍼하는 듯 온 마을이 깊은 애도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3년상을 치르기도 전에 멀리 타지에 살고 있던 큰어르신의 아우가 갑작스럽게 기와집에 들이닥치면서 평화롭던 집안의 묘한 긴장감과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형님과 연락을 끊고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아왔던 아우는 큰어르신이 남기신 어마어마한 재산과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차지하기 위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형님의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와 주인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아우는 슬픔에 잠겨있는 하인들을 향해 거들먹거리며 큰 소리를 치고 이제부터 이 집의 모든 재산과 권리는 자신의 것이라며 오만방자한 태도로 안방을 차지해버렸고, 동수는 그런 아우의 모습을 보며 몹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기는커녕 오로지 금고와 창고에 쌓인 재물에만 눈독을 들이는 아우의 탐욕스러운 눈빛 속에서 동수는 돌아가신 큰어르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갑고 무서운 기운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어르신이 계실 때는 늘 부드럽고 다정한 말소리가 넘쳐나던 기와집 마당은 이제 새 주인이 된 아우의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호통 소리로 가득 찼고, 하인들은 언제 불똥이 튈지 몰라 늘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우는 곳간의 자물쇠를 새로 굳게 채우고 매일같이 재산을 장부에 적으며 세물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하인들이 실수라도 하나 하면 지팡이를 휘두르며 모질게 매질을 가하는 등 폭군처럼 군림하며 집안의 분위기를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동수는 돌아가신 큰어르신의 따뜻했던 미소를 떠올리며 하루하루 변해가는 집안의 참담한 모습에 가슴을 치며 한탄했지만, 한낱 하인의 신분으로서 억센 권력을 쥔 새 주인의 횡포를 막아설 뚜렷한 방법이 없어 그저 속만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집안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던 동수는 마당의 흙바닥을 쓸면서도 자꾸만 큰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시며 원마루에 앉아 계시던 옛날의 평화로운 풍경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번번이 흐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닦아내야만 했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아우는 평소 큰어르신이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 베풀던 구휼의 쌀마저 모두 끊어버리고 동수에게 대문 앞을 굳게 지키며 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거지들을 몽둥이로 내쫓으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면서 집안의 인심을 흉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문을 지키며 돌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아야만 했던 동수는 자신이 큰어르신의 아름다운 뜻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에 깊이 괴로워하며 어두운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남몰래 한숨을 길게 내쉬곤 하였습니다. 동수는 큰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시기 며칠 전부터 갑자기 명치 끝에 통증을 호소하시며 까맣게 타들어가던 얼굴빛을 조용히 떠올려 보았고, 평소 잔병치레조차 없으셨던 분이 그토록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 지울 수 없는 강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의원조차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하고 고개만 갸웃거리다 돌아갔던 그날의 찜찜한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아우가 기와집에 도착하자마자 슬퍼하는 기색 하나 없이 안방의 재물함부터 챙기던 수상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입 밖으로 의심을 꺼내었다가는 불같은 성미의 아우에게 당장 쫓겨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동수는 입을 굳게 다물고 때를 기다리며 혼자서 묵묵히 기와집의 안팎을 살피고 큰어르신의 자취를 조심스럽게 돌아볼 뿐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기와집의 공기는 더욱 매섭게 얼어붙었고, 아우는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던 팩감과 식량마저 반으로 줄여버려 모두가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 길고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가혹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뜻했던 아궁이의 불씨는 점차 희미해져 갔고, 예전에는 고소한 밥 짓는 냄새가 끊이지 않던 부엌에서는 이제 찬물에 꽁보리밥을 말아먹는 서글픈 한숨 소리만이 새어나올 뿐 집안 어디에서도 예전의 온기를 찾아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동수는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 하인들에게 자신이 아껴둔 낡은 속옷을 벗어 덮어주며 어루만져 주었고, 이 차갑고 삭막해진 집안에서 어떻게든 큰어르신의 따뜻했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남기 위해 굳은 다짐을 매일 밤 되새겼습니다. 기와집 뒷마당의 넓은 장독대 위에는 큰어르신이 살아생전 정성스럽게 담가두셨던 장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아우는 그것들마저 자신이 독차지하기 위해 커다란 자물쇠를 채워두고 하인들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엄한 호령을 내리며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동수는 장독대를 닦을 때마다 넉넉하게 장을 퍼서 마을 사람들과 나누시던 큰어르신의 인자한 미소를 떠올리며 그 소중한 유산들이 탐욕스러운 아우의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의 분통을 터뜨렸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마당을 쓸 뿐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하녀들도 새 주인의 험담을 소곤거리다가 혹여나 들킬까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둘러 일을 마쳤고, 집안에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야만 하는 답답하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수는 큰어르신이 생전에 즐겨 산책하시던 뒷산의 양지 바른 곳에 마련된 무덤을 찾아가 정성껏 가져온 맑은 술 한 잔을 올리고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서러운 눈물을 한없이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큰어르신, 저 동수입니다. 하늘에서 이 캄캄하고 억울한 집안의 꼴을 다 지켜보고 계시겠지요. 주인이 바뀌고 집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너무나 고통스럽게 견디고 있는데 제가 어찌해야 할지 길을 알려주십시오라며 동수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고 대신 자신이 이 집안을 지키고 큰어르신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굳은 책임감이 서서히 차오르며 얼어붙은 뺨을 닦아내고 결연한 눈빛으로 다시 기와집을 향해 발걸음을 무겁게 옮겼습니다. 기와집으로 돌아온 동수는 아우가 하인들을 마당에 꿇어앉히고 호통을 치는 끔찍한 광경을 마주해야 했는데, 뒷간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늙은 종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는 아우의 모습은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어르신, 허리가 아파 잠시 쉬었을 뿐입니다. 라며 눈물로 애원하는 늙은 종 앞을 동수가 재빨리 막아서며 제가 대신 맡겠으니 제발 노인장의 매질은 멈추어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고개를 숙이며 엎드려 자비를 구했습니다. 아우는 동수의 당돌한 행동에 코웃음을 치며 어디서 감히 종놈이 주인의 일에 끼어드느냐며 들고 있던 지팡이로 동수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쳤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동수는 이를 꽉 깨물며 늙은 종을 감싸 안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우의 매질이 끝나고 등과 어깨에 피멍이 든 동수는 절뚝거리며 늙은 종을 부축해 허름한 하인들의 방으로 데려와 차가운 물로 상처를 닦아내주며 이 힘든 시기를 반드시 이겨내자고 지친 동료들의 굳게 얼어붙은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하인들은 동수의 헌신적인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고, 비록 겉으로는 아우의 폭압에 짓눌려 숨죽이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직 동수만을 진정한 어른으로 의지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작은 온기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수는 밤이 깊어지자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감춰두었던 누룽지를 끓여 다친 하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면서 큰어르신이 남기신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리라 다짐했고, 언젠가 반드시 이 부당한 횡포가 끝날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산을 넘어오며 기와집의 흉흉한 소문을 듣고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는데, 예전에는 그토록 맑고 따뜻했던 기와집 위로 이제는 짙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어둡고 탁한 기운만이 맴돌고 있다며 발길을 돌려 멀리 피해가기 일쑤였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기와집 대문을 향해 침을 뱉으며 저 집은 주인이 바뀌더니 인심이 사나워져서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수군거렸고, 그럴 때마다 담장 너머로 그 소리를 듣는 동수의 가슴은 날카로운 비수에 찔린 듯 아프고 쓰라렸습니다. 큰어르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훌륭한 덕망과 기와집의 아름다운 이름이 탐욕스러운 아우 한 사람 때문에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에 동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며 분노를 삭혀야만 하는 억울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늦은 밤 마당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던 동수는 큰어르신이 쓰시던 낡은 지팡이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으며 주인의 따뜻했던 체온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려 애를 썼고, 그 낡은 나무 막대기에서 묘한 위안을 얻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늘 바른 길만 걸으려 하셨던 큰어르신의 꼿꼿한 정신이 지팡이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 동수는 그것을 마루 밑 깊숙한 곳에 소중히 숨겨두고 힘들 때마다 꺼내어 보며 자신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아우의 끝없는 탐욕은 곳간을 채우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소중한 제기들마저 내다 팔아 은전으로 바꾸려 했고, 그 뻔뻔한 행태에 참다 못한 동수는 마침내 조용히 나서서 어떻게든 집안의 몰락을
막아보려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 아우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어르신 제기들은 조상님들을 모시는 신성한 물건이오니 제발 내다 파는 것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호소했지만 아우는 싸늘한 비웃음을 흘리며 천한 하인 놈의 입을 당장 다물라고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죽은 조상이 밥을 먹여주느냐, 돈이 최고다라며 눈을 번뜩이는 아우의 얼굴에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사라져버린 추악한 탐욕만이 가득했고 동수는 그 잔인한 미소, 이면의 큰어르신의 죽음과 관련된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바른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동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안방을 물러나왔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로 이 집안과 큰어르신의 명예가 저 악독한 아우의 손에 무참히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독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마당의 흙바닥은 온통 진흙탕으로 변해버렸고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우울하고 스산하게 가라앉아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그친 일을 쳐내느라 여념이 없었으며 처마 밑으로는 차가운 빗방울만이 쓸쓸하게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빗물에 젖은 장작을 말리기 위해 아궁이 앞에서 밤새도록 불을 지피며 쉴 새 없이 기침을 해대는 늙은 하인들을 곁에서 정성껏 보살폈고 자신이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이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주어야겠다고 다짐하며 묵묵히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들려오는 쨍그랑거리는 술잔 깨지는 소리와 기생들을 불러들여 질펀하게 놀아나는 아우의 난잡한 웃음소리가 처량한 빗소리와 섞여 기와집 마당을 울렸고 그 방탕한 소리는 동수의 귓가에 깊은 슬픔과 분노에 종소리처럼 날카롭게 파고들며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동수는 처마 밑에 서서 빗물이 흘러내리는 기와지붕을 올려다보며 큰어르신이 계셨다면 비 내리는 날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내어주시며 예지야기를 들려주셨을 텐데 하고 지난날에 다정했던 추억들을 회상하며 사무치는 그리움에 또다시 붉은 눈시울을 적시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복종하는 척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지만 동수의 내면에서는 아우의 만행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의감과 함께 큰어르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작스러운 죽음에 얽힌 비밀을 반드시 파헤치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투지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남몰래 큰어르신이 생전에 드시던 탕약의 찌꺼기들이 버려져 있던 뒷마당 후원의 구석진 곳을 살피기 시작했고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등불을 들고 나가 은밀하게 집안의 흔적들을 하나씩 뒤지며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느덧 처마 끝에 고드름이 날카롭게 얼어붙는 한겨울이 찾아왔고 기와집 안의 사람들은 뼈가 시리도록 매서운 추위 속에서 아우의 무자비한 착취를 견디며 하루하루 목숨을 비는다란 고드름이 연명하는 것조차 버거운 지옥 같은 나날들을 눈물과 한숨으로 억지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아우는 날이 갈수록 포악해져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매질을 가했고 그럴 때마다 동수는 자신의 몸을 던져 하인들을 보호하느라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단 한 번도 신음소리를 내거나 굴복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며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동수의 굳건한 모습은 두려움에 떨던 하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빛이 되었고 모두가 동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서로를 돕고 위로하며 이 길고 끔찍한 억압의 시간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날 것이라는 작은 소망을 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깊은 밤, 동수는 얼어붙은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을 길어 올리며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고 그 맑은 달빛이 마치 눈먼 큰어르신이 하늘에서 자신을 굽어 살피고 있는 다정한 눈빛처럼 느껴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뜨거운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어르신, 제가 반드시 어르신이 아끼시던 이 집안의 사람들을 지켜내고 억울하게 빼앗긴 평화를 되찾아 오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죽음에 얽힌 무서운 진실을 밝혀내어 저 탐욕스러운 자가 합당한 벌을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라며 달빛을 향해 굳은 맹세를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며칠 동안 후원을 샅샅이 뒤지던 동수는 마침내 구석진 땅속에 누군가 황급히 파묻은 듯한 수상한 검은 뚝배기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흙을 털어내자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무스름한 찌꺼기들이 눌어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검은 찌꺼기에서는 일반적인 한약재와는 완전히 다른 역겹고 쏘는 듯한 독초의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동수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큰어르신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독약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듯한 강렬한 전율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만약 아우가 형님의 재산을 노리고 이 끔찍한 독을 써서 눈먼 큰어르신을 살해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천인공노할 무서운 범죄였기에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뚝배기 조각을 소중하게 품속에 숨긴 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서둘러 자신의 허름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돌아온 동수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그 검은 흔적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에 맞서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혼자서 이 벅찬 진실을 어떻게 마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기와집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안방에서부터 다급하고 기괴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오며 집안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데,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잠들었던 아우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나뒹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놀란 하인들이 방문을 열고 들여다본 안방의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의 한 장면처럼 참혹했는데, 아우는 두 눈을 하얗게 까뒤집은 채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쉴 새 없이 검붉은 피와 섞인 기괴한 오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아우의 끔찍한 모습을 보며 하인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고, 동수는 직감적으로 그 무서운 병의 시작이 바로 어젯밤 자신이 발견했던 독약의 흔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아우의 기괴한 발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천벌의 시작처럼 보였고, 아우가 그토록 갈망했던 재물들로 가득 찬 안방은 순식간에 끔찍한 고통과 비명으로 가득 찬 지옥의 구렁텅이로 변해버렸으며, 온 집안은 공포에 질린 침묵과 긴장감으로 무섭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품속에 단단히 숨겨둔 검은 뚝배기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드디어 억울하게 눈을 감으신 큰어르신의 깊은 한을 풀고 이 집안을 다시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되돌려 놓을 결정적인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며 흔들림 없는 결연한 표정으로 굳게 서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이 서서히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동수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앞으로 닥쳐올 모든 시련을 당당히 마주할 마음의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아우의 기괴한 발작이 시작된 그날 이후로 평화롭던 기와집은 하루하루 끔찍한 비명과 고통스러운 신음이 끊이지 않는 무서운 지옥으로 변해갔고,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가리보기 가지만이다 눈치만 살피며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욕심 많은 아우는 방바닥을 뒹굴며 가슴을 쥐어뜯었고,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입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검은 진흙과 꿈틀거리는 구더기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며 썩은 내를 진동시켰습니다. 그 흉측한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은 구역질을 참지 못해 밖으로 뛰쳐나갔고, 마을에서 제일 간다는 의원들조차 진맥을 짚어보고는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황급히 도망치듯 기와집을 빠져나가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밤 쏟아내는 검은 진흙과 벌레들 때문에 아우의 방은 아무리 쓸고 닦아도 지독한 악취가 가시지 않았고, 처참하게 망가져가는 자신의 몸뚱이를 보며 아우는 더욱 이성을 잃고 발악했습니다.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이 하인들이 정성을 다해 모시지 않아서라며 생트자비를 하던 아우는 그나마 쥐꼬리만큼 주던 식량마저 완전히 끊어버렸고, 굶주림에 지친 하인들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채 창고 옆에 쓰러져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몰래 산에 올라가 덤뿌리와 산나물을 캐어다 죽을 쑤어 하인들의 입에 떠넣어주면서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사람들의 목숨만은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기와집에서 흘러나오는 흉흉한 소문들을 조심스럽게 속삭이기 시작했는데, 새 주인이 형님을 쫓아내듯 장례를 치르더니 하늘이 노해서 천벌을 내린 것이 틀림없다며 혀를 끌겨찼습니다.
지나가던 노인들도 담뱃대를 두드리며 눈먼 형님이 그토록 억울하게 돌아가시더니 그 원혼이 구더기가 되어 동생의 속을 파먹고 있는 것이라며 기와집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려 했고 마을의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흉흉해졌습니다. 동수는 장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지만 한편으로는 큰어르신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움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평생을 큰어르신 곁에서 그림자처럼 모시며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오던 백발이 성성한 늙은 유모가 한밤중에 인적을 피해 조심스럽게 동수의 허름한 방문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모는 주름진 손으로 동수의 손을 꽉 부여잡고는 동수야 큰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우가 직접 다려 올렸던 그 약사발의 찌꺼기를 누군가 황급히 뒷간 창고 옆에 파묻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약을 드신 직후부터 어르신께서 피를 토하며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으니 필시 그 약사발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며 유모는 눈물을 훔쳤고 동수는 자신이 며칠 전 발견했던 검은 뚝배기 조각을 떠올리며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유모의 떨리는 증언을 들은 동수는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짐작하고 의심했던 끔찍한 조각들이 하나둘 명확하게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에 입술을 꽉 깨물어 붉은 피가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던 큰어르신이 자신의 친동생이 건네주는 약을 아무런 의심 없이 달게 받아드셨을 그 다정한 모습을 상상하니 동수의 억장은 무너져 내렸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는 듯했습니다. 동수는 유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증거를 찾아내어 큰어르신의 억울한 원한을 풀고 저 악독한 자를 마을에서 쫓아내어 기와집을 다시 예전처럼 되돌려 놓겠습니다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기와집 안방에서는 어김없이 아우의 처절한 비명과 함께 검은 흙을 토해내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썩은 냄새는 방문을 넘어 마당 전체로 퍼져나가며 집안을 짙은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었습니다. 겁에 질린 하인들은 부엌 구석에 모여 앉아 벌벌 떨고 있었고 아우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방 안에 화려한 병풍을 찢고 도자기들을 집어던지며 발악을 거듭하다가 결국 탈진하여 헐떡거리며 쓰러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그 참혹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아우의 몸을 갉아먹고 있는 저 끔찍한 병이야말로 형의 목숨과 재산을 맞바꾼 자가 겪어야만 하는 하늘의 준엄한 심판이자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동수는 아우가 혼절하여 잠잠해진 틈을 타서 하인들에게 다가가 부서진 물건들을 조용히 치우게 하고는 덜덜 떠는 어린 하녀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비록 배는 고프고 몸은 춥지만 우리가 큰어르신의 따뜻했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똘똘 뭉쳐서 버틴다면 하늘도 무심하지 않으실 거라며 동수는 하인들의 차가운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동수의 진심 어린 위로에 하인들은 눈물을 닦아내며 끄덕였고 이 끔찍한 지옥 같은 기와집에서 오직 동수만이 자신들을 지켜줄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서로를 의지한 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아우는 잠시 정신이 들자 자신이 토해낸 흉측한 오물들을 치우라며 하인들에게 불호령을 내렸고 그것들을 치우던 늙은 종이 비위를 상해 구역질을 하자 아우는 화로에 있던 불집게를 집어 던지며 미친 듯이 발악했습니다. 내 놈들이 내가 죽기를 바라고 방바닥에 저주를 퍼부은 것이 틀림없다며 아우는 애꿎은 하인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무자비한 매질을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수는 몸을 날려 아우의 매서운 소나기를 억센 힘으로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병환이 깊어 심신이 미약하신 것은 알겠으나 힘없는 하인들에게 이토록 모진 매를 드시는 것은 도리가 아니오니 제발 고정하시옵소서. 라며 동수는 물러서지 않고 아우의 탁한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색이 완연하여 뼈만 남은 아우는 동수의 기세에 눌려 멈칫했지만 이내 도끼가 오른 얼굴로
내 놈이 감히 주인을 가르치려 드느냐며 남아있는 힘을 쥐어짜 동수의 뺨을 세차게 종수의 뺨을 세차 내리쳤고 동수의 입술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흐르는 피를 닦아내지도 않은 채 꼿꼿하게 서서 죄 없는 자를 핍박하시면 하늘의 노여움을 결코 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라며 흔들림 없는 강직한 목소리로 아우의 폐부를 찌르는 듯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우는 동수의 서늘한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거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뒷걸음질을 쳤고 헛기침을 연거푸 쏟아내더니 다시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고꾸라져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검은 흙을 한 움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우가 다시 혼절한 사이 마을의 촌장 어르신이 흉흉한 소문을 듣고 기와집을 찾아왔으나 집안을 진동하는 썩은 내와 처참한 몰골의 하인들을 보고는 충격을 금치 못하며 동수를 마당 구석으로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혀를 차며 동수야, 이 집안의 꼴이 말이 아니구나. 하늘이 내린 저주가 아니고서야 어찌 사람이 저런 끔찍한 벌레를 토해낼 수 있단 말이냐며 마을 사람들의 민심이 몹시 들끓고 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큰 어르신이 돌아가신 일에 대해 관아에 고변을 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니 네가 이 집안의 유일한 어른으로서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이 사달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며 촌장 어르신은 동수의 어깨를 무겁게 두드렸습니다. 촌장 어르신의 무거운 당부를 들은 동수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어르신들의 염려를 잘 알고 있으니 며칠 내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지지와 유모의 결정적인 증언까지 확보한 동수는 이제 자신이 쥐고 있는 검은 뚝배기 조각이 단순한 의심을 넘어 아우의 끔찍한 살인죄를 증명할 완벽한 단서라는 것을 확신하며 치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동수는 다시 등불을 켜고 유모가 일러준 뒷간 창고 옆에 으슥한 흙바닥을 조심스럽게 파헤치기 시작했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그의 이마에서는 진실을 향한 간절함으로 뜨거운 땀방울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꽁꽁 언 땅을 호미로 힘겹게 파내려가던 동수는 마침내 단단한 무언가의 호미 끝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고 가슴을 졸이며 흙을 걷어내자 그곳에는 자신이 전에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재질의 깨진 약사발 조각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모아 등불 아래서 맞춰보니 그것은 큰어르신이 평소 애용하시던 푸른 무늬가 새겨진 커다란 사기 그릇이었고 그 안쪽에는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검고 끈적한 독초의 찌꺼기들이 겹겹이 눌어붙어 굳어져 있었습니다. 동수는 그 끔찍한 증거물들을 바라보며 몸을 부르르 떨었고 눈먼 형의 입에 이 지독한 독약을 밀어넣으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아우의 악마 같은 모습을 상상하며 흐르는 눈물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증거를 모두 수집한 동수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삼배천에 싸서 자신의 방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두었고 날이 밝으면 마을 어르신들을 모두 모셔 이 끔찍한 만행을 천하에 알리리라 굳게 다짐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동수는 동특이 무섭게 일어나 평소처럼 마당을 말끔하게 쓸고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을 길어 올리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고 결전의 날이 밝았음을 직감한 듯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단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에게도 오늘은 큰어르신의 억울함을 풀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될 것이니 두려워 말고 내 곁에 굳건히 서달라고 당부하며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와집 마당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안방에서는 또다시 아우의 기괴한 발작 소리가 터져나왔고 어제보다 더 심한 악취와 함께 검은 핏물을 토해내는 끔찍한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아우는 이제 거의 사람의 몰골이 아니라 바닥을 기어다니는 흉측한 짐승처럼 변해 있었고 그의 온몸은 구더기와 진흙으로 뒤덮여 차마 두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인과응보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불러들인 끔찍한 업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아우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며 동수는 연민의 감정조차 말라버린 채 서늘한 눈빛으로 안방 문을 닫아 걸고 서둘러 촌장 어르신을 모시러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달려간 동수는
촌장 어르신과 동네의 원로들을 찾아뵙고 무릎을 꿇은 채 드디어 큰 어르신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모두 찾아내었으니 부디 기와집으로 걸음을 하시어 진실을 직접 확인해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동수의 결연한 눈빛과 비장한 목소리에 놀란 촌장 어르신은 단박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마을의 장정들을 불러 모았으며 소문을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거대한 인파가 웅성거리며 기와집을 향해 줄지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소 존경하던 큰어르신을 앗아간 끔찍한 진실을 목도하겠다는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고 그 무거운 발걸음 소리는 마치 악을 단죄하러 가는 엄숙한 군대의 행진처럼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공기를 팽팽하게 긴장시켰습니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기와집의 넓은 앞마당을 가득 메우자 숨죽여 지내던 하인들도 용기를 내어 동수의 뒤에 굳건히 도열했고 마당에는 수백 개의 분노, 어린 시선들이 굳게 닫힌 안방문을 향해 날카롭게 꽂히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천천히 탄마루 위로 올라서서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린 뒤 큰어르신께서 그토록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이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한다며 힘주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동수의 입술에 집중했고 촌장 어르신은 헛기침을 하며 동수야, 네가 찾았다는 그 무서운 증거가 대체 무엇인지 어서 꺼내어 우리 모두가 똑똑히 볼 수 있게 하라고 엄숙하게 명했습니다. 동수는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삼배천을 꺼내어 외마루 한가운데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천을 천천히 펴자 그 안에서 깨진 푸른 사기그릇 조각들과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검은 독초 찌꺼기들이 마침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끔찍한 악취에 코를 쥐며 뒤로 물러섰고 마을에서 약초를 잘하는 한 노인이 앞으로 다가와 그 검은 찌꺼기의 냄새를 맡아보고는 하얗게 질리며 이것은 사람의 장기를 녹여버리는 지독한 맹독초가 틀림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늙은 노인의 외침이 마당을 울리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친형을 독살하고 재산을 빼앗은 아우의 인면수심에 분노한 장정들은 당장이라도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악귀를 끌어내야 한다며 핏대를 세우며 분노했습니다. 그때 백발이 성성한 유모가 떨리는 걸음으로 사람들 앞으로 나서며 큰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우가 저 사기 그릇에 직접 약을 달여 올렸고 뒷간 창고 옆에 몰래 찌꺼기를 파묻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흐느끼며 증언했습니다. 평생을 기와집에서 헌신했던 유모의 진실된 눈물과 증언이 더해지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고 기와집은 순식간에 아우를 향한 무서운 저주와 당장 끌어내어 처벌하라는 거센 함성으로 가득 차오르며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동수는 분노하는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양손을 들어 올리며 아직 안방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늘의 벌을 받고 있는 흉측한 죄인이 있으니 제가 직접 저 문을 열고 진실을 묻겠다고 차분하고 묵직하게 선언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을 동수가 힘차게 열어젖히자 방 안의 처참한 광경이 백일화에 드러났고 방바닥에는 검은 진흙과 끔찍한 구더기들이 뒤엉켜 악취를 풍기는 가운데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겨울 햇살을 피해 아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 어린 시선이 자신을 향해 내리꽂히는 것을 느끼며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구석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팻마루 위로 올라서서 호통을 치며 네 이놈 형을 독살하고 그 재산을 탐한 죗값을 어찌 치를 작정이냐며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쳤고 아우는 덜덜 떨며 아무런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저었습니다. 동수는 깨진 약사발 조각들을 들고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 아우의 눈앞에 그것들을 들이밀며 어르신, 이 검은 찌꺼기들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십시오. 앞 못 보는 형님의 입에 이 지독한 맹독을 밀어넣고도 무사할 줄 아셨습니까? 라고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아우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내가 한 짓이 아니다.
저 하인 놈들이 나를 모함하려고 꾸며낸 짓이라며 억지를 부렸지만 그의 입에서는 해명 대신 또다시 검은 흙덩어리가 꿀럭거리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내뱉는 끔찍한 구더기들을 보며 아우는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였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인과응보의 끔찍한 저주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며 두려움과 경멸이 뒤섞인 탄성을 자아내며 뒤로 한 걸음씩 물러섰습니다. 동수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아우를 내려다보며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도 결코 죄 지은 자를 놓치지 않는 법입니다. 당신이 토해내는 그 검은 흙이야말로 형님의 억울한 원한이자 당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썩은 양심의 덩어리입니다. 라며 준엄하게 일갈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기력조차 잃어버린 아우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 내가 몹쓸 짓을 저질렀다. 제발 이 끔찍한 고통에서 나를 구해달라며 동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동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우의 손을 뿌리치고는 당신을 벌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과 억울하게 돌아가신 큰어르신의 뜻이라며 촌장 어르신과 마을 사람들에게 이 자의 처분을 어찌해야 할지 공명정대하게 판결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숙고한 끝에 이처럼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자를 마을에 더 이상 머물게 할 수는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내어 두 번 다시 우리 마을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는 엄격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촌장 어르신의 지혜로운 결정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건장한 마을 청년들이 나서서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흉측한 몰골의 아우를 짐짝처럼 끌어내어 기와집 대문 밖으로 매몰차게 내동댕이 쳤으며 아무도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아우는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피를 토하는 듯한 처절한 울음소리를 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늪에 빠져버린 그의 곁에는 그가 그토록 탐냈던 금은보화는커녕 따뜻한 밥 한 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욕심 많은 아우가 마을 밖으로 완전히 쫓겨나고 나자 그토록 기와집을 짓누르던 끔찍한 악취와 무겁고 스산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닫혀있던 곳간의 문을 다시 열어젖히자 굶주렸던 하인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하인들과 함께 더러워진 안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큰어르신의 위패를 다시 정성스럽게 모시며 억울하게 떠나신 주인의 넋을 위로하는 소박한 제사를 지냈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모여 향을 피우며 기와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음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의 한파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기와집 마당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불어오기 시작했고 꽁꽁 얼어붙었던 장독대 옆의 매화나무에도 어느새 희고 맑은 꽃망울들이 작은 희망처럼 하나둘씩 톡톡 터지며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집안을 굳건하게 지켜낸 동수의 지혜와 용기를 칭찬하며 이제는 네가 이 기와집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큰어르신의 훌륭하고 따뜻했던 뜻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달라고 입을 모아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큰어르신이 베푸셨던 넓은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며 이 집안을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웃음이 넘치는 넉넉한 보금자리로 만들겠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와집 부엌의 아궁이에서는 오랜만에 장작불이 붉게 타오르며 고소하고 하얀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따뜻한 밥과 국을 나누어 먹으며 잃어버렸던 다정한 웃음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맑고 둥근 보름달이 기와집 마당을 환하게 비추는 고요한 밤. 동수는 깨끗하게 쓸린 만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고 달빛 속에서 자신을 향해 인자하게 미소 지으시는 큰어르신의 환한 얼굴을 본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하늘에서 편히 쉬십시오. 제가 이 집과 사람들을 끝까지 따뜻하게 지키겠습니다. 라며 동수는 조용히 중얼거렸고 길고 험난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깊은 평온함 속에서 스르르 밀려오는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억울한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고 참된 주인의 온기로 가득 채워진 기와집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아래서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아름답게 숨쉬고 있었고, 동수의 굳건한 다짐과 함께 평화로운 마을의 이야기는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우의 끔찍한 발작과 기괴한 병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참혹해져서 이제 번듯했던 기와집 안방은 살아있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무시무시하고 절망적인 공간으로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통스럽게 쿨럭거리며 쏟아내는 검은 진흙과 흉측하게 꼬물거리는 구더기들은 도무지 사람의 몸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방바닥을 새까맣게 더럽혔습니다. 그 역겹고 썩은 악취는 굳게 닫힌 방문을 넘어 넓은 마당 전체를 숨막히게 뒤덮었고, 사람들은 근처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마을에서 이름난 의원들이 몇 번이나 불려왔지만 아우의 참담한 몰골과 기괴한 토사물을 보고는 모두 겁에 질려 혀를 내두르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의원들조차 손을 떼고 도망쳐버리자 욕심 많던 아우는 철저히 고립되었고, 병마의 고통 속에서 이성을 잃은 채 밤마다 허공을 향해 헛소리를 지르며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허공을 향해 두 손을 싹싹 빌다가도 갑자기 형님, 내가 잘못했소. 나를 쳐다보지 마시오. 라며 비명을 지르는 아우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눈이 멀어 억울하게 죽어간 형의 원혼이 매일 밤 찾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고 눈앞에 서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발악하는 아우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인들은 덜덜 떨며 문 밖에서 그 끔찍한 자백이나 다름없는 헛소리들을 빠짐없이 듣게 되었고, 아우의 끔찍한 죄악은 점차 그 실체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우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 안에서 쓰러져 헐떡이는 시간이 길어지자 동수는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본격적으로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새 주인의 서슬퍼런 감시 때문에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큰어르신의 옛 안방과 깊숙한 다락방까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단서들을 찾았습니다. 동수는 큰어르신이 생전에 소중히 여기시던 물건들이 마구잡이로 버려진 채 먼지가 쌓여있는 참담한 풍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꾹 참고 이불장과 서랍장을 살폈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아우가 형님을 독살했다는 명백한 증거와 그 치밀했던 계획의 흔적들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한다는 굳은 결심이 동수의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며칠 전 유모가 은밀히 일러준 뒷간, 창고 옆에서 파냈던 검은 독초 찌꺼기가 눌어붙은 사기 그릇 조각들만으로는 뻔뻔한 아우의 입을 완벽하게 틀어막기에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수는 아우가 기와집에 들어온 직후부터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던 재물장부와 은밀하게 주고받은 서신들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안방의 낡은 마루 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나무 판자가 미세하게 엇갈려 있는 수상한 틈새를 발견한 동수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판자를 들어 올렸고, 그곳에는 먼지 구덩이 속에 숨겨진 작고 검은 에칠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젖히자 그 안에는 아우가 타지의 수상한 약재상과 주고받은 밀서들과 치명적인 독초를 비싼 값에 사들인 명백한 거래 장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밀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던 동수는 아우가 형님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이미 수개월 전부터 무색무취의 맹독을 구하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무서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눈먼 형님이 약을 드실 때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쓴맛을 감추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적어놓은 아우의 잔인하고 냉혹한 글귀들을 보며 동수는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같은 피를 나눈 친형제에게 이토록 끔찍하고 악랄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하늘이 두렵지 않단 말인가? 라며 동수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상자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동수는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품속 깊이 간직한 채 억울하게 눈을 감으신 큰어르신의 깊은 한을 풀어드릴 날이 머지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동수가 명백한 증거들을 찾아내고 돌아온 그날 밤, 기와집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닫힌 창호지를 거칠게 흔들었고, 집안 곳곳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어르신이 생전에 짚고 다니시던 낡은 지팡이가 마루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가 하면
부엌에서는 솥뚜껑이 저절로 열렸다. 다치는 듯한 스산한 쇳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와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어린 하녀들은 귀를 막고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지만 동수는 이 모든 기이한 현상들이 큰어르신의 원혼이 마침내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보내는 절박한 신호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동수는 낡은 지팡이를 어루만지며 어르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저 악독한 자의 죄를 만천하에 밝히고 이 집안을 다시 정화하겠습니다. 라며 허공을 향해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기가 무섭게 아우의 방에서는 또다시 처절하고 기괴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고 어제보다 더 심한 썩은 내가 문틈을 비집고 마당으로 거침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인들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아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쥐어뜯으며 제발 살려달라고 발버둥치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쉴 새 없이 검은 핏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형님의 약사발에 독을 탔소. 내가 그 재산에 눈이 멀어 몹쓸 짓을 했소. 형님,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오. 라며 아우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채 자신의 끔찍한 죄악을 스스로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에 짓눌려 무의식 중에 터져나온 그 참혹한 자백을 들으며 문 밖에서 숨죽이고 있던 하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평생을 집안에 헌신했던 늙은 유모는 아우의 자백을 듣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오열하며 가슴을 치며 눈먼 우리 어르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을까? 라며 통곡했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유모의 곁에 모여들어 함께 눈물을 흘렸고 그동안 새 주인의 무자비한 폭력과 억압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마당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동수는 슬퍼하는 하인들을 차분하게 다독이며 여러분 이제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늘이 저 악인에게 벌을 내리고 스스로 죄를 털어놓게 만들었으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단단히 맞서야 합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와 끔찍한 진실을 밝히고 쫓아낼 것이라며 동수는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동수의 굳건한 태도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슬픔과 공포에 빠져있던 하인들에게 깊은 위로와 크나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모두가 동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다가올 결전을 묵묵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유모는 자신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날 밤의 정황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한치의 거짓 없이 증언하겠다고 다짐하며 거친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굳은 결의를 보였습니다. 건장한 하인들은 동수의 지시에 따라 기와집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아우가 도망치거나 돌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안방 문 밖을 교대로 서성이며 철통같이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마주한 기와집.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새 거대한 슬픔을 넘어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단단한 바위처럼 하나로 뭉쳐 결연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기와집의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동수는 방으로 돌아와 마루 밑에서 찾아낸 밀서와 독초 거래 장부 그리고 유모가 파냈던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을 정갈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작은 증거물들이 눈먼 큰어르신의 억울한 죽음을 증명하고 기와집의 평화와 명예를 되찾아줄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기에 동수는 깨끗한 삼배천으로 그것들을 정성스럽게 겹겹이 싸맸습니다. 증거물들을 만지는 동수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맑은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내일 아침 마주하게 될 치열한 진실 공방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준비했습니다. 바깥에서는 간간히 아우의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동수는 귀를 닫은 채 오직 진실만을 밝히겠다는 올곧은 신념 하나로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있고 묵묵히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늦은 밤 동수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큰어르신의 위패가 임시로 모셔져 있는 조그만 사당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건하게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어르신 동수가 왔습니다. 어르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눈 감게 만든 그 끔찍한 진실을 마침내 모두 찾아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억울함이 씻은 듯이 밝혀질 것이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라며 동수는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동수의 진심 어린 기도 소리가
사당 안을 맴돌 때 촛불이 기이하게 한번 크게 흔들리며 밝아졌고 마치 큰어르신이 동수의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듯한 포근한 기운이 잠시 사당 안을 감돌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힘을 얻은 동수는 눈물을 닦아내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굳게 닫힌 사당 문을 나서며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낡은 지팡이와 닫힌 창호지가 흔들리는 기이한 일들을 겪으며 동수는 큰어르신의 억울한 원혼이 이 끔찍한 기와집 안을 떠돌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먼 형님의 눈을 속여 맹독을 먹인 아우의 잔인한 행각이 저 밀서와 거래 장부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기에 동수는 떨리는 손을 굳게 쥐며 반드시 이 억울함을 하늘 아래 명백히 드러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 안에서 미친 듯이 벽을 긁으며 살려달라고 발악하는 아우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왔지만 동수는 흔들림 없이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다가올 내일의 아침을 위해 증거물들을 하나둘씩 정갈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 동수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 늙은 유모와 몇몇 충직한 하인들을 외딴 헛간으로 은밀하게 불러 모아 자신이 마루 밑에서 찾아낸 끔찍한 밀서와 독초 거래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모는 아우가 형님을 독살하기 위해 치밀하게 독을 구했다는 그 명백한 문서를 보고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에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통곡을 쏟아내며 어르신의 한을 어찌 풀어야 하냐며 가슴을 쳤습니다. 동수는 슬픔에 빠진 유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아주며 이제 울음은 거두시고 내일 아침 마을 촌장 어르신과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을 테니 그날 밤 보셨던 일들을 거짓 없이 똑똑히 증언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충직한 하인들도 동수의 단호한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그동안 억눌려 지냈던 두려움을 털어내고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큰어르신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몽둥이를 든 하인들은 동수의 지시에 따라 당장 내일 아침 아우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기와집 대문과 뒷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안방 문 밖을 교대로 서성이며 철통같이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새 주인의 횡포에 짓눌려 숨죽여 지내던 하인들의 눈빛 속에는 어느새 거대한 슬픔을 넘어 불의에 맞서 당당히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뜨거운 용기가 단단한 바위처럼 뭉쳐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하인들의 든든한 호의를 뒤로하고 다시 자신의 허름한 방으로 돌아와 희미하게 타오르는 촛불 아래서 그동안 찾아낸 모든 증거물들을 깨끗한 삼배천 위에 하나씩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늙은 유모가 뒷간 창고 옆에서 파냈던 검은 독초 찌꺼기가 눌어붙은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과 방금 마루 밑에서 발견한 붉은 도장이 찍힌 치명적인 독초 거래 장부, 그리고 아우가 타지와 주고받은 은밀한 서신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물건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핏줄을 배신한 악마 같은 아우의 입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억울하게 눈을 감으신 큰어르신의 깊은 한을 풀어줄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진실의 무기가 될 것임을 동수는 굳게 확신했습니다. 촛불에 비친 낡은 장부의 글귀들을 다시금 들여다보던 동수는 무색무취의 독초를 구하려 그토록 애를 썼던 아우의 악랄한 신보가 떠올라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를 꽉 깨물어 입술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동생이 건네주는 약을 그저 고맙게 받아드셨을 큰어르신의 그 다정하고 순박했던 미소를 상상하니 동수의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불덩이가 치솟는 듯 했고 흐르는 굵은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노의 이성을 잃고 섣불리 나설 때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동수는 증거물들을 삼배천으로 겹겹이 단단하게 싸매고 품속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품으며 다가올 눈부신 아침 햇살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지자 안방에서 들려오던 아우의 기괴한 헛기침 소리와 짐승 같은 신음소리도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고 썩은 진흙을 토해내다 지쳐 쓰러진 죄인의 방 주변에는 섬뜩하리만치 무겁고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기와집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작은 그림자 하나에도 진실을 갈구하는 억울한 원혼의 절박한 숨결이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동수는 창호지 문을 살짝 열고 캄캄한 마당을 내다보며 이제 이 길고 끔찍했던 거짓과 탐욕의 밤도 서서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직감했고 흔들림 없는 맑은 눈빛으로 어둠의 장막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동수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큰어르신의 위패가 임시로 모셔져 있는 조그만 사당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건하게 맑은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어르신 동수가 왔습니다. 어르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눈감게 만든 그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을 마침내 모두 찾아내었으니 내일이면 모든 억울함이 씻은 듯이 밝혀질 것입니다. 부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라며 동수는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동수의 진심 어린 기도 소리가 사당 안을 맴돌 때 향의 연기가 기이하게 위로 곧게 뻗어오르며 마치 큰어르신이 동수의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듯한 포근하고 위로받는 기운이 잠시 사당 안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힘을 얻은 동수는 눈물을 말끔히 닦아내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굳게 닫힌 사당 문을 나서며 마침내 이 집안의 기둥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임무를 굳게 다짐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동수는 품속의 삼배천꾸러미를 다시 한번 단단히 여미고 혹여나 누가 들어올세라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근 뒤 차가운 아랫목에 앉아 꼿꼿한 자세로 동이 트기를 묵묵히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엉이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내일 아침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끔찍한 죄악을 낱낱이 벌거벗기게 될 아우의 비참한 몰락을 미리 예고하는 듯한 서글픈 곡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윽고 동쪽 하늘의 검은 장막이 서서히 걷히고 붉은 아침 해가 솟아오르며 기와집 마당으로 환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조금씩 비쳐들기 시작하자 집안의 무거운 공기도 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마음을 단정하게 가다듬은 뒤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넓은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안방에 닫힌 문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밤새 대문과 뒷문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하인들도 동수의 부름에 따라 하나둘씩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굳은 표정에는 오늘 반드시 주인의 억울한 원한을 풀고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단단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동수는 몽둥이를 쥔 하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지금부터 마을 회관으로 내려가 촌장 어르신과 원로들을 모두 모셔올 터이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 안방 문을 철통같이 막아서라고 엄하게 지시했습니다. 만약 저 안에 있는 죄인이 발악하며 도망치려 한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제압해야 할 것이며 오늘이 아니면 영원히 억울한 원혼을 달랠 기회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동수는 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하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하인들은 동수의 굳건한 태도에 감명받아 고개를 크게 끄덕였고 마당은 다가올 폭풍을 준비하는 거대한 군대의 진영처럼 팽팽한 긴장감과 숭고한 사명감으로 가득 차오르며 숨 막히는 고요함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굳게 잠겨있던 기와집의 커다란 대문 빗장을 걷어내고 밖으로 나선 동수는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품속에 안고 있는 진실의 꾸러미가 내는 묵직한 무게감을 가슴으로 깊이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어귀로 향하는 길목에는 벌써부터 이른 아침 일을 나서는 농부들과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아낙네들이 보였고 그들은 기와집 쪽에서 흘러나오는 썩은 냄새에 코를 막으며 또다시 흉흉한 소문들을 조심스럽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멈추지 않는 끔찍한 발작과 구더기에 대한 소문은 이미 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촌장 어르신마저 이 기이하고 불길한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근심에 빠져 계시다는 이야기가 동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불안한 수군거림을 들으며 동수는 오히려 그 분노와 의심이 오늘 밝혀질 진실의 가장 든든한 바람잡이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흔들림 없는 꼿꼿한 걸음걸이로 마을 중심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곧 촌장 어르신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이 밤새 찾아낸 피 묻은 증거물들을 낱낱이 펼쳐 보이며 하늘을 속이고 천륜을 저버린 끔찍한 악인의 만행을
천하에 고발할 가슴, 벅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먼 형의 선량함을 비웃으며 맹독을 밀어 넣었던 탐욕스러운 아우는 자신이 토해내는 썩은 진흙 속에서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동수는 정의의 칼날을 굳게 쥐고 그 엄숙한 심판의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산골 마을의 고요한 아침 풍경 위로 거대한 태양이 완전히 떠올라 대지를 밝게 비추었고, 기와집 마당에는 진실이 폭발하기 직전에 가장 숨막히고 서늘한 고요함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결전의 순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지키는 하인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닫힌 안방 문을 노려보았고, 그 안에서는 여전히 검은 흙을 개워내는 아우의 끔찍하고 처절한 신음소리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며 스스로 파놓은 지옥의 납에서 허우적대는 죄인의 비참한 몰골을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수의 발걸음이 촌장 어르신의 자택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고, 억울함을 밝혀낼 확고한 증거가 든 품속의 삼배, 꾸러미를 꽉 움켜쥐며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고, 겹겹이 쌓인 더러운 거짓의 장막을 날카롭게 찢어밟길 눈부신 진실의 시간이 동수의 결연한 두 눈 속에서 활활 타오르며 억울한 원혼을 달래줄 장엄한 아침을 힘차게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졌던 끔찍한 비밀과 독초의 흔적들은 햇빛 아래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며, 평생을 따뜻한 덕으로 베풀다 가신 큰어르신의 숭고한 이름은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오명을 벗고 마침내 본래의 맑고 아름다운 빛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폭풍전야의 무거운 긴장감 속에서 당당하게 선 동수의 굳건한 모습은 한낱 하인의 신분을 넘어 썩어빠진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집안을 지켜낸 진정한 의인의 거대한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동수의 간절하고 다급한 부름을 받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마루로 나오신 촌장 어르신은 동수가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어 놓은 끔찍한 증거물들을 바라보며 하얗게 센 수염을 파르르 떨며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삼배천 위에 펼쳐진 붉은 도장이 선명한 독초 거래 장부와 수상한 밀서들, 그리고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끈적한 독초 찌꺼기가 눌어붙은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은 아우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눈먼 친형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그 목숨까지 잔인하게 앗아간 아우의 인면수심에 촌장 어르신은 하늘이 노할 일이라며 들고 계시던 지팡이로 마룻바닥을 강하게 내리치시며 크나큰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이토록 끔찍하고 참담한 일이 우리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내 어찌 눈을 감고 편히 쉴 수 있겠느냐며 촌장 어르신은 당장 마을의 장정들과 원로들을 모두 회관 앞으로 불러 모으라고 엄하게 지시하셨습니다. 마을의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자 아침 일찍 들녘으로 향하려던 농부들과 우물가에 모여있던 아낙네들까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하던 일을 멈춘 채 서둘러 회관 마당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평소 큰어르신의 넉넉한 인품과 따뜻한 은혜를 잊지 않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기와집의 흉흉한 소문 너머에 그토록 무섭고 잔인한 독살의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촌장 어르신은 마루 위에 우뚝 서서 마을의 평화와 질서를 무너뜨린 흉악한 죄인을 단죄하러 가자며 사람들을 이끌고 기와집을 향해 장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몽둥이와 낫을 지켜든 억센 장정들이 앞장서고 동수가 촌장 어르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걷는 그 길에는 불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단단하고 뜨거운 결의가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눈을 감으신 큰어르신의 원한을 오늘 반드시 풀어드리고야 말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친 수많은 발걸음 소리는 조용하던 산골 마을의 땅을 쿵쿵 울리며 거대한 파도처럼 기와집을 향해 거침없이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거대한 행렬이 기와집의 커다란 대문 앞에 당도하자 밤새 뜬 눈으로 집안을 굳건히 지키고 있던 충직한 하인들이 서둘러 육중한 나무 빗장을 풀고 활짝 문을 열어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마을 사람들은 코를 찌르는 지독한 썩은 내와
기와집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스산하고 어두운 기운에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섰고 아름답던 옛집이 지옥처럼 변해버린 참혹한 풍경의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내는 소리라고는 도무지 믿기 힘들 정도로 처절하고 기괴한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와 닫힌 창호지를 미세하게 떨리게 만들며 그곳에 자리한 끔찍한 인과응보의 고통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동수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두 팔을 높이 들어 올려 조용히 진정시킨 뒤 금마루 한가운데로 걸어 올라가 굳게 닫힌 안방문을 향해 차갑고 서늘한 눈빛을 고정하며 무거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마을 원로들과 함께 툇마루 위로 올라서신 촌장 어르신은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시고는 지팡이로 마루를 세게 내리치며 네,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감히 천륜을 저버리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악귀 같은 놈아, 당장 나오너라라며 벼락같이 호통을 치셨습니다. 촌장 어르신의 추상 같은 호통 소리가 기와집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안방 안에서 들려오던 기괴한 헛기침 소리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문고리가 미세하게 덜덜 떨리며 끔찍한 죄인이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듯한 불길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리자 지독한 악취와 함께 검은 진흙을 온몸에 뒤집어 쓴 흉측한 몰골의 아우가 문지방을 넘지 못한 채 엎드려 헐떡거리는 끔찍한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두 눈은 하얗게 뒤집혀 초점을 완전히 잃었고 온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벌벌 떨고 있었으며 벌어진 입에서는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구더기와 검은 흙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그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뼛속까지 시린 깊은 공포와 혐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것이 정령 사람의 모습이냐며 경악의 탄성을 내뱉었고 스스로 무덤을 판 탐욕스러운 자의 비참하고 참혹한 최후 앞에서 혀를 끌자며 뒤로 한 걸음씩 물러서서 그 저주받은 몸뚱이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수는 바닥에 엎드려 피 섞인 진흙을 토해내는 아우의 눈앞에 자신이 밤새 찾아낸 끔찍한 증거물들을 삼배 천째로 던지듯 내려놓으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내 놈이 지은 끔찍한 죄악의 흔적들이 여기 모두 모여 있다며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아우가 타지에서 무색무취의 맹독을 비싼 값에 사들인 붉은 도장이 찍힌 거래 장부와 형님의 재산을 빼돌리려 주고받았던 은밀한 서신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그 잔인하고 냉혹했던 계획의 실체를 만천하에 똑똑히 드러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엎드려 있던 아우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내가 한 짓이 아니다. 저놈들이 나를 모함하려고 꾸며낸 짓이라며 억지를 부렸지만 그의 입에서는 해명 대신 또다시 검은 흙덩어리가 꿀럭거리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던 백발이 성성한 늙은 유모가 무거운 걸음을 이끌고 앞으로 나서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흐느끼는 목소리로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우가 저 사기 그릇에 직접 약을 끓여 들이밀었다며 한 맺힌 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 약을 드신 직후 어르신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시자 이자가 황급히 그릇을 숨기고 찌꺼기를 파묻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유모가 피를 토하듯 외치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평생을 큰어르신 곁에서 그림자처럼 모셨던 유모의 진실된 증언이 마당에 울려 퍼지자 억눌려 있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마침내 거대한 화산처럼 폭발했고 당장 저 악귀를 끌어내어 때려 죽여야 한다는 거센 함성이 기와집을 뒤흔들었습니다. 흉흉한 살기마저 맴도는 군중들의 거센 분노 앞에서 아우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며 가슴을 쥐어뜯었고 하늘의 준엄한 심판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분노한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양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이자의 죄악은 하늘이 이미 알고 있어 저토록 끔찍한 천벌을 내리고 있으니 우리가 직접 더러운 피를 묻힐 필요는 없다며 사람들을 차분하게 다독이셨습니다. 이자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삶을 잃고 자신이 내뱉는 썩은 진흙과 벌레들 속에서 평생토록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못한 죽음의 나날들을 견뎌야 할 것이라며 촌장, 어르신은
매서운 눈빛으로 바닥에 나뒹구는 아우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동수 역시 촌장 어르신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마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자를 벌하는 것은 우리의 칼이 아니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큰어르신의 맑은 영혼과 굽어 살피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설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동수의 지혜롭고 침착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며 쥐고 있던 몽둥이를 서서히 내려놓았고 대신 저 흉측하고 악독한 자를 우리 마을의 깨끗한 땅에 단 하루도 더 머물게 할 수는 없다며 영원히 추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지몽매한 욕심에 눈이 멀어 핏줄을 헤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금수만도 못한 죄인에게는 그것이 가장 합당하고 참혹한 형벌이라는 마을 사람들의 굳건한 합의가 마침내 이루어지며 기와집 마당에는 엄숙하고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수염을 길게 쓰다듬으시고는 마루 끝에 서서 이처럼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자를 우리 마을에 더 이상 머물게 할 수는 없으니 당장 이 자를 거적에 말아 마을 밖 멀리 내다 버리라는 엄정한 판결을 마침내 내리셨습니다. 그 추방의 명령이 촌장 어르신의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억센 마을 장정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방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아우의 팔다리를 사정없이 잡아 끌고 마당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치며 먼지 구덩이 속으로 굴려버렸습니다. 아우는 더러운 진흙탕에 구르면서도 살려달라는 애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검은 핏물을 울컥울컥 토해냈고 장정들은 그 흉측한 몰골을 거적대기로 둘둘 말아 밧줄로 단단히 묶으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큰어르신의 깊은 원한을 대신 갚아주듯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거적에 둘둘 말린 아우는 장정들의 거친 손에 이끌려 기와집 대문 밖으로 질장 끌려 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 저주받은 짐짝이 지나가는 길을 향해 차가운 침을 뱉고 작은 돌멩이들을 던지며 오랫동안 쌓였던 깊은 분노와 경멸을 표출했습니다. 마을의 경계를 넘어 인적조차 드문 깊고 험한 산속 짐승들의 소굴로 영원히 내쫓긴 아우는 다시는 세상의 따뜻한 빛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토해내는 썩은 진흙 속에서 처절한 고통을 맛보며 비참하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다 써도 모자랄 형님의 거대한 재산을 탐내어 독약을 먹였던 탐욕스러운 악인의 결말은 한 줌의 따뜻한 흙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철저한 파멸이자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인과응보의 징벌이었습니다. 흉악한 범죄자가 대문 밖으로 완전히 끌려나가고 그 끔찍했던 발악 소리가 멀리 사라지자 그토록 오랫동안 기와집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지독한 썩은 내와 스산하고 어두운 그림자도 마치 거짓말처럼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뒤덮고 있던 탁한 구름이 흩어지며 맑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마당 한가운데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고 처마 밑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날카로운 고드름들도 조금씩 녹아내리며 경쾌한 물방울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길고 끔찍했던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난 듯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마을을 덮쳤던 무서운 시련이 지나갔음을 서로의 다정한 눈빛으로 확인하며 굳게 얼어붙었던 얼굴들의 작은 미소들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햇마루 아래로 내려와 촌장 어르신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땅에 엎드려 깊이 고개를 숙이며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판결 덕분에 큰 어르신의 깊은 억울함을 풀고 이 집안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진심을 다해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엎드린 동수에게 다가가 그의 흙 묻은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이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파헤친 너의 용기와 굳은 충성심이 이 마을의 평화를 지켜낸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촌장 어르신 역시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동수야, 참으로 대견하고 장하구나. 이제 억울한 원혼도 편히 눈을 감으셨을 테니 너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이 집안을 본래의 넉넉하고 따뜻했던 모습으로 잘 이끌어가라고 든든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촌장 어르신과 마을 사람들이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하며 하나둘씩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돌리자 마당에는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버텨온 충직한 하인들과 동수만이 남아 새롭게 찾아온 고요함을 가슴 깊이 음미했습니다.
동수는 하인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고 그동안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어 정말 고맙다며 뜨거운 눈물을 글썽였고, 하인들 역시 동수의 굳은 손을 꽉 부여잡고 벅찬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이제 그 지독했던 폭군의 억압은 영원히 사라졌고, 우리 스스로 이 따뜻한 터전을 다시 가꾸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찬 사실이 이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부드러운 봄눈 녹이듯 포근하게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기쁨의 눈물을 한바탕 쏟아낸 기와집.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빗자루와 걸레를 찾아들고 마당과 방 안을 어지럽히고 있던 흉측한 흔적들을 말끔하게 치우기 위한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건장한 장정들은 아우가 머물며 온갖 악취와 오물을 쏟아냈던 안방의 썩은 장판을 걷어내어 불에 태워버렸고, 맑고 시원한 우물물을 가득 길어와 피 묻은 팻마루와 더러워진 마당에 흙바닥을 힘차게 벅벅 문질러 씻어내며 묵은 때를 시원하게 벗겨냈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안방에는 새로운 창호지를 팽팽하게 발라 맑은 햇살이 방 안 깊숙이 스며들도록 했고, 향기로운 솔잎을 태워 방 안 곳곳에 배어있던 스산한 기운과 악취를 향긋하게 밀어내며 잃어버렸던 집안의 온기를 정성껏 되살렸습니다. 어린 하녀들은 활짝 열어젖힌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맑은 바람을 맞으며 마루에 앉아 큰 어르신이 살아생전 즐겨 덮으시던 포근한 이불의 먼지를 털어내고 보송보송하게 말리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평화로운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다시 맛보았습니다. 늙은 유모는 굽은 허리를 두드리면서도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띠고 부엌으로 들어가 뽀얗게 먼지가 쌓여있던 커다란 가마솥을 반질반질하게 닦아내며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고소한 밥을 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뒷마당, 장독대의 무거운 자물쇠도 드디어 깨어졌고, 넉넉하게 담긴 장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동수는 큰어르신의 따뜻했던 나눔의 정신이 이 장독대에서 다시 시작될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대청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집안이 예전의 정갈하고 단정한 모습을 되찾아갈 무렵, 동수는 하인들과 함께 굳게 잠겨있던 곳간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그 안에는 아우가 탐욕스럽게 모아두었던 수많은 쌀가마니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동수는 주저없이 쌀가마니를 풀어 헤치고 새하얀 캡쌀을 넉넉하게 퍼담아 부엌으로 날랐으며, 그동안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던 우리 식구들이 먼저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남은 것은 내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자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인들은 쏟아지는 하얀 쌀알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아궁이에는 마른 장작들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으며, 이내 부엌 굴뚝으로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와 함께 침을 고이게 만드는 구수한 밥 냄새가 마당 가득 풍겨 나왔습니다. 동수는 마당 한가운데서 타오르는 아궁이의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겨울 내내 이 집안을 무겁게 짓눌렀던 차가운 공포와 슬픔이 그 연기를 타고 멀리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 버리는 듯한 깊은 해방감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큰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외롭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견뎌내야만 했던 숱한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여 이 평화로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매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찾아낸 작은 뚝배기 조각 하나가 이렇게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 악을 몰아내고 진정한 평화를 되찾는 불씨가 될 줄은 몰랐다며, 스스로의 인내와 용기에 조용히 위로를 건네며 맑은 하늘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녁놀이 기와집 지붕 위를 붉게 물들일 무렵, 마당 한가운데 넓은 평상 위에는 팹쌀로 지은 고봉밥과 맑게 끓인 시래기국, 그리고 맛깔스러운 나물 반찬들이 풍성하게 차려졌고, 모든 하인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오랜만에 다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고 따뜻한 국물을 덜어주며 다정하게 웃음 짓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우가 지배하던 지옥 같았던 시절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눈부시고 아름다운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풍경이었습니다. 동수는 자신보다 어린 하녀들의 밥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며 많이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다독였고, 밥을 한 입 가득 물고
행복해하는 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잃어버렸던 기와집의 진짜 주인이 돌아온 것 같은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기와집에 짙은 어둠이 깔리자 동수는 깨끗하게 단장한 조그만 사당으로 들어가 큰어르신의 위패 앞에 정갈한 밥 한 그릇과 맑은 술을 올리며 다시 한번 깊고 정성스러운 절을 2번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제 이 집안에 드리웠던 억울하고 끔찍한 그림자는 모두 거쳤고 우리 식구들은 다시 예전처럼 따뜻하게 모여 앉아 웃음을 나누며 배불리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이 평화로운 모습을 보시고 마음 푹 놓으시옵소서 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향을 피우고 돌아서는 동수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 같은 어두운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큰어르신의 크나큰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따뜻한 터전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맑고 단단한 사명감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동수는 마당을 쓸고 있는 늙은 유모에게 다가와 어르신의 따뜻했던 가르침처럼 내일은 넉넉하게 음식을 장만하여 마을 회관으로 내려가 우리를 도와준 이웃 대접하며 그동안 끊어졌던 넉넉한 인심을 다시 잇자고 다정하게 제안했습니다. 유모는 주름진 얼굴에 활짝 웃음꽃을 피우며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큰어르신이 얼마나 이웃을 아끼셨는데 그 아름다운 뜻을 네가 이렇게 잘 이어가니 하늘에서도 참으로 기뻐하시며 너를 대견해 하실 거라며 동수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다정한 대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도 기와집에서 흘러나오는 평화로운 불빛을 바라보며 저 집이 드디어 본래의 따뜻하고 덕 넘치는 모습을 되찾았다며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둥근 달이 떠올라 깨끗하게 씻긴 기와집의 둥근 지붕과 반질반질한 신마루 위를 환하고 부드럽게 비추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사귀 소리만이 마당을 스치며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끔찍한 비명과 썩은 내가 진동하던 안방은 이제 고요하고 쾌적한 숨결을 내쉬고 있었고 하인들은 배를 든든히 채우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모처럼 두려움 없는 달콤한 단잠에 빠져들어 기분 좋은 코골이 소리마저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동수는 갯마루에 걸터앉아 마당을 가득 채운 은은한 달빛을 바라보며 길고 험난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온 이 눈부신 평온함을 듬뿍 느끼며 내일 아침 새롭게 떠오를 태양과 함께 시작될 따뜻하고 희망찬 일상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가고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는 마당 한 구석에서 동수는 큰어르신이 생전에 남기신 낡은 지팡이를 꺼내어 깨끗한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묵묵히 지난 시간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마지막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제 이 지팡이는 억울한 원혼의 분노를 알리는 기이한 물건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이 넉넉하고 따뜻한 집안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때마다 마음을 다잡게 해줄 든든한 나침반이자 소중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임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동수는 지팡이를 방 안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소중히 모셔두고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이불을 덮었고 칠흑 같았던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온 참된 의인에게 허락된 가장 깊고 달콤한 잠속으로 고요히 빠져들며 길었던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기와집 마당에는 언제 끔찍한 일들이 있었냐는 듯 맑고 눈부신 햇살이 가득 쏟아져 내리며 널찍한 집안 구석구석을 무척이나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썩은 냄새와 사람들의 숨통을 무겁게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풋풋한 흙내음과 산뜻한 아침바람만이 활짝 열린 대문 틈으로 기분 좋게 밀려들어왔습니다. 동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 굳건히 서서 맑은 산골의 공기를 가슴 깊게 들이마셨고 오랫동안 억눌렸던 가슴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듯한 상쾌함에 절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희망찬 새로운 하루를 아주 벅차게 맞이했습니다. 밤새 깊고 단단한 잠을 잤던 하인들도 하나둘씩 방문을 열고 기지개를 켜며 밖으로 나왔고 그들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편안하고 해맑은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 있었습니다. 늘 매질을 당할까 두려워 고개를 푹 숙이고 눈치만 보던 어린 하녀들도 이제는 서로 장난을 치며 까르르 웃는 소리를 내었고
기와집에는 다시 사람 사는 정겨운 소리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늙은 유모는 부지런히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타오르는 붉은 장작불 위로 큼지막한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누룽지가 끓어오르며 침샘을 자극하는 따뜻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동수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오늘은 우리 큰어르신의 넉넉했던 인심을 다시 마을 전체에 베푸는 날이니 곡간을 활짝 열고 남은 쌀과 귀한 고기들을 아낌없이 내어오라고 기분 좋게 지시했습니다. 건장한 장정들은 신이 나서 무거운 쌀가마니를 번쩍번쩍 들어 올렸고, 아낙네들은 텃밭에서 싱싱한 푸른 채소들을 한가득 뽑아와 우물가에서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며 잔치,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큰어르신이 살아계실 때처럼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따뜻하고 풍성한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억울한 일로 상처받았던 민심을 다독이고 기와집의 진정한 평화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싶었던 동수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점심때가 다가오자 기와집 굴뚝에서는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마을 하늘을 뒤덮었고,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는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와 밥 짓는 냄새에 이끌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신 촌장 어르신부터 코 흘리게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밝은 표정으로 대문을 넘어섰고, 마당 한가운데 길게 늘어선 커다란 평상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넉넉하게 차려져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흉측한 몰골로 쫓겨난 아우의 빈자리를 훌륭하게 채우고 있는 동수의 정성스러운 대접에 깊이 감동하며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풍성해진 기와집의 인심에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즐겁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평상 상석에 앉으시어 동수가 직접 정성껏 따라 올리는 맑은 곡주를 시원하게 한 잔 들이켜시고는 껄껄 웃으시며, 동수야, 네가 정령이 훌륭한 집안의 진정한 대들보이자 참된 어른이로구나 라며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큰어르신의 피부치도 해내지 못한 숭고한 도리를 하인 출신인 네가 이토록 훌륭하게 지켜내고 억울한 원혼마저 달래주었으니 하늘도 감동하여 이 기와집에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며 촌장 어르신은 동수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촌장 어르신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쳤고, 탐욕과 횡포가 사라진 깨끗한 마당에서 서로 잔을 부딪히며 오랜만에 찾아온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축하하며 벅찬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과분한 칭찬을 들은 동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깊이 숙이며, 어르신들, 제가 한 일은 그저 억울하게 눈을 감으신 주인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따라준 우리 집 식구들과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주신 촌장 어르신, 그리고 이웃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있었기에 끔찍한 악의 뿌리를 무사히 뽑아낼 수 있었다며 모든 공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동수의 깊고 겸손한 마음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큰 감명을 받았고, 진실을 밝혀낸 그의 굳건한 용기와 바른 인품이야말로 억만금의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이 마을의 자랑거리라며 입을 모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차려진 잔치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고 흥겹게 이어졌고, 사람들의 젓가락질 소리와 유쾌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훌쩍 넘어 산기슭까지 메아리치며 퍼져나갔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가던 하인들도 오늘만큼은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고기 반찬을 산처럼 쌓아놓고 배가 터지도록 먹으며 그동안의 모진 서러움과 눈물을 맛있는 음식과 함께 시원하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부지런히 평상 사이를 오가며 술잔이 빈 곳에는 술을 채워주고 반찬이 모자란 곳에는 넉넉하게 고기를 더 얹어주면서 혹시라도 잔치에서 소외되거나 배고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참된 주인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마을의 제일 가는 이야기꾼 노인이 술 기운을 빌려 자리에서 일어나 큰어르신이 살아생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선행들을 다정하게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모두가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곡간을 털어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어 주시던 그 따뜻했던 손길과 길 잃은 나그네를 며칠씩 재워주시던 넓은 아량에 대해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큰 어르신을 깊이 그리워했습니다. 비록 육신은 억울하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남기신 크나큰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훌륭하게 자라난 동수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며 이 기와집을 언제나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모두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산새들이 둥지를 찾아 날아갈 무렵 풍성했던 잔치도 어느덧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갔고 배를 든든히 채운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양손에는 동수가 정성껏 싸준 남은 떡과 고깃꾸러미들이 묵직하게 들려 있었고 그들은 몇 번이나 기와집 쪽을 돌아보며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 꾸벅꾸벅 전하면서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기와집 마당에는 유쾌했던 잔치의 여운이 포근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하인들은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가벼운 콧노래를 부르며 흩어진 빈 그릇들을 부지런히 치우고 깨끗하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수선했던 마당이 다시 말끔하게 정리되고 부엌의 불빛도 하나둘씩 꺼지자 기와집에는 맑고 고요한 밤의 기운이 조용히 찾아들었고 하늘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둥글고 밝은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낮 동안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던 전마루는 이제 달빛을 받아 반질반질하게 빛나고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 심어진 늙은 매화나무 가지 사이로 살랑거리는 맑은 밤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청아하고 상쾌한 나뭇잎 스치는 소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동수는 빗자루를 들고 마지막으로 마당의 흙바닥을 결을 따라 정갈하게 쓸어내리며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를 끔찍했던 지난날의 어두운 흔적들까지 모두 깨끗하게 털어버리겠다는 뜻 정성스럽고 조심스러운 손놀림으로 밤에 고요를 음미했습니다. 마당 청소를 마친 동수는 깨끗한 물로 손발을 씻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큰 어르신의 위패가 정식으로 모셔진 사당으로 경건한 발걸음을 옮겨 부드럽게 타오르는 촛불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동네 사람들을 모두 모시고 풍성한 잔치를 열어 어르신의 깊고 넓으셨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껏 나누었습니다. 이곳에 오셨던 모든 분이 어르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라며 동수는 벅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럽게 눈을 감으셔야 했던 어르신의 깊은 한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제 이 집안에는 어둠이나 공포 따위는 영원히 찾아오지 못하도록 제가 평생을 바쳐 든든하게 막아내겠다고 굳게 맹세하며 세 번의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동수가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자 사당 안에 감도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하게 느껴졌고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맑은 연기는 마치 춤을 추듯 위로 부드럽게 흩어지며 동수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늘 바른 길만 걸으려 하셨던 큰어르신의 꼿꼿한 정신과 다정했던 숨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동수는 온몸으로 깊이 느낄 수 있었고 두려움 대신 든든한 용기가 가슴 한가득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집안을 떠돌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슬픈 원혼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고 대신 그 자리에 온 가족을 지켜주는 거대하고 따뜻한 수호신의 자애로운 눈길만이 고스란히 남아 사당 안을 환한 빛으로 가득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사당에서 나온 동수는 예전에 큰어르신이 거처하시던 안방으로 천천히 걸어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고 끔찍한 아우가 쏟아냈던 썩은 진흙과 악취는 이제 흔적조차 남지 않은 채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돈된 빈 방만이 달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방 한가운데 앉아 큰어르신이 평소 쓰시던 낡은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만히 눈을 감은 채 엠마루에 앉아 자신에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그 다정했던 목소리를 머릿속으로 조용히 떠올려보며 그리움에 잠겼습니다. 비록 어르신은 떠나고 안 계시지만 그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가르침과 베풀어주신 은혜는 영원토록 잊지 않을 것이며 내일부터는 자신이 직접 이 지팡이를 짚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의 지팡이로 삼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똑바로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 자정이 가까워지자 고된 하루를 보내고 푸짐하게 배를 채운 하인들의 방에서는 피방거리는 편안한 숨소리와 옅은 코골이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오며 기와집에 밤을 더욱 정겹고 포근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늘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새 주인의 눈치만 살피느라 제대로 잠조차 이루지 못했던 가여운 사람들이 이제야 비로소 두 다리를 쭉 뻗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평화의 단잠에 깊이 빠져든 것입니다. 동수는 하인들의 방 앞을 살금살금 걸어 지나가며 혹시라도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을까 찢어진 문풍지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돛돌 위에 가지런히 놓인 낡은 집신들을 다정하게 한 번씩 만져주며 그들의 굳건한 안식을 조용히 빌어주었습니다. 기와집을 둘러싼 깊은 산골의 밤은 무척이나 고요했고 이따금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의 청아한 울음소리와 풀숲에서 나지막하게 우는 풀벌레들의 합창소리만이 밤 공기를 가르며 듣기 좋은 자연의 자장가를 조용히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의 혹독한 시련을 꿋꿋하게 이겨낸 기와집 마당에는 어느새 보이지 않는 봄의 맑은 기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고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서는 매화꽃이 톡톡 터질 준비를 하며 희망찬 내일의 생명력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덴마루 끝에 우두커니 걸터앉아 고개를 들어 밤하늘에 수놓아진 수많은 별빛을 바라보았고 그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억울함을 벗고 자유로워진 큰어르신과 조상님들이 자신을 향해 보내는 다정한 눈웃음처럼 느껴져 덩달아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겪어야만 했던 끔찍하고 잔인했던 시간들이 마치 한바탕 꾸고 난 어두운 악몽처럼 멀게 느껴졌고 독초를 먹여 형을 살해한 뒤 썩은 진흙을 토해내며 파멸해간 아우의 비참한 최후도 서서히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늘의 촘촘한 그물은 결코 죄 지은 자를 놓치지 않다는 준엄한 인과응보의 진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동수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올바른 마음가짐과 따뜻한 양심이 얼마나 무섭고도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알량한 재물을 탐내어 핏줄을 배신하고 스스로 짐승의 길을 선택한 자는 결국 흙 한 줌조차 가지지 못한 채 지옥으로 굴러떨어졌고 묵묵히 도리를 다하며 은혜를 갚으려 했던 자신은 이렇게 평화로운 밤하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기와집을 굳건하게 지켜낸 스스로가 대견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은 그저 하늘과 억울한 원혼이 진실을 드러내는 데 쓰인 작은 도구였을 뿐이라며 동수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조용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참한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으슥한 창고 뒤를 파헤치거나 숨죽여 남의 서랍을 뒤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그의 굳게 얼어붙었던 어깨를 한결 가볍게 풀어주며 나른한 평온함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부드럽게 퍼뜨렸습니다. 오직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식구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으며 밭에서 정성껏 채소를 가꾸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일상만이 이제 그의 앞날의 선물처럼 넉넉하게 주어질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이 기와집은 이제 단순한 부의 상징이나 탐욕의 무대가 아니라 춥고 배고픈 자들이 언제든 찾아와 기댈 수 있는 따뜻한 피난처이자 마을 전체의 화합을 상징하는 듬직한 버팀목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쫓겨난 아우가 굳게 채워두었던 곳간의 묵은 쌀들은 내일이면 촌장 어르신의 지혜로운 분배 아래 마을의 가난한 홀어몸 노인들과 고아들에게 골고루 따뜻하게 나누어질 것이며 그 나눔의 손길은 모두 큰어르신의 숭고한 이름으로 베풀어질 참이었습니다. 동수는 큰어르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훌륭한 덕망의 탑이 흉악한 아우의 만행으로 무너질 뻔했던 아찔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멀리 산속으로 쫓겨난 탐욕스러운 아우는 지금쯤 차가운 바위 틈에 쓰러져 자신이 토해낸 흉측한 검은 진흙과 끔찍하게 꿈틀거리는 구더기들에 둘러싸인 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던 형님에게 무색무취의 독약을 먹이면서
짓고 있었을 그 잔인하고 악마 같았던 미소는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날카로운 독가시가 되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의 굴레로 되돌아왔습니다. 동수는 이러한 무서운 인과응보의 결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작은 재물이나 이익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바르고 선한 길만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밤하늘을 우러러보며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이런 굳은 다짐을 마친 동수의 귓가에 어디선가 잔잔하게 흘러가는 맑고 투명한 시냇물 소리가 바람을 타고 기분 좋게 들려왔고, 그것은 마치 기와집의 모든 더러운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한 상쾌한 소리였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도 마당 한 구석에서 피어난 하얀 찔레꽃은 그 어느 때보다 진하고 향기로운 내음을 뿜어내며 동수의 지친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고, 이는 자연조차 이 집안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를 축복해주는 듯한 기분 좋은 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수는 눈을 지그시 감고 온몸의 감각을 활짝 열어 이 고요하고 청아한 밤의 숨결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였고, 억울한 죽음과 폭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평안을 조금씩 되찾아가며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깊이 잠들었던 늙은 유모가 문득 잠에서 깬 듯 방문을 반쯤 열고 밖으로 나와 마루에 앉아있는 동수를 발견하고는 다가와 밤 공기가 꽤나 찬데 왜 아직 자리에 눕지 않고 청승을 떨고 있느냐며 따뜻하게 꾸짖었습니다. 동수야, 이제 모든 무서운 일들은 다 끝이 났고 억울함도 씻겨나갔으니 너도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들어가서 한숨 푹 자야 내일 또 부지런히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유모는 자신의 낡은 겉옷을 동수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유모의 거친 손에서 느껴지는 다정하고 포근한 온기가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져 동수는 빙그레 웃으며 알겠습니다. 유모 어르신도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찬 바람 쐬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라며 그녀를 다시 방으로 다정하게 이끌었습니다. 유모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동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길게 한번 켜며 뻐근했던 근육들을 시원하게 풀어준 뒤 자신의 소박하지만 이제는 그 무엇보다 편안하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된 작은 하인방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창호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에는 희미한 달빛만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차가운 바닥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평소라면 좁고 초라하게만 느껴졌을 그 텅 빈 공간이 오늘따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성벽처럼 동수를 포근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동수는 깨끗하게 털어둔 포근한 소미불을 바닥에 넓게 깔고 누워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동안 긴장감에 팽팽하게 굳어있던 온몸의 힘을 서서히 빼고 깊고 차분한 호흡을 내쉬며 마침내 스스로에게 완전한 휴식을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자 눈꺼풀 안쪽으로 지난 며칠 동안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수많은 일들이 부드러운 안개처럼 서서히 흩어지며 사라졌고, 대신 앞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만들어갈 웃음 가득한 밝은 미래의 모습들만이 따뜻한 조각보처럼 예쁘게 이어졌습니다. 탐욕과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악이 남긴 상처는 무척이나 깊고 쓰라렸지만 진실을 향한 굽히지 않는 용기와 선량한 사람들의 굳건한 믿음이 한데 모여 끔찍한 악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다시 평화로운 봄을 불러왔다는 사실이 동수의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언제든 이 집에 오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배불리 얻어먹고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심어주기 위해 내일은 더 맑고 깨끗한 물을 길어 밥을 짓겠다며 동수는 소박하고도 아름다운 내일의 계획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눈꺼풀 사이로 창호지를 뚫고 들어온 달빛이 마치 흔들리는 자장가의 선율처럼 일렁거렸고, 동수의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가장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조용히 번지며 얼어붙었던 지난날의 기억들을 모두 부드럽게 녹여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낮고 차분한 울음소리도 이제는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깊은 산골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의 노래처럼 정겹게 들려왔고, 풀벌레 소리는 부드러운 이불깃에 스며들어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달콤하고 따뜻한 꿈결 속으로 그를 천천히 인도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악독한 아우를 몰아내어
굳건하게 주인의 집을 지켜낸 참되고 충직한 사내 동수는 마침내 길고 혹독했던 시련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하며 고요한 평화의 단잠 속으로 한없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골짜기, 넉넉한 기와집에 찾아온 맑은 달밤은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진실을 밝혀내고 악을 몰아낸 착한 사람들에게 하늘이 내리는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축복이자 평화로운 풍경을 눈부시게 그려내며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형을 독살하고 재산을 탐하던 욕심 많은 동생이 자신이 내뱉은 검은 진흙 속에 파묻혀 영원한 파멸을 맞이한 무서운 인과응보의 이야기는 내일이면 산을 넘어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이렇게 올바른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캄캄한 밤이 지나고 반드시 눈부신 아침이 찾아오듯 모든 억울함이 낫고 평화가 찾아올 테니 이제 짐을 내려놓으시고 동수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꿈속으로 스르르 빠져드시길 바랍니다.